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영상은 여러분 한국에 오시면요 꼭 아파트를 구입해서 사세요 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꼭 아파트? 왜 아파트지? 캠피디는 아파트 안 좋아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한국에서부터 원래부터 아파트촌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 어렸을 때는 여의도가 제 고향이랑 마찬가지고요. 또 미국 오기 전까지는 반포에서 쭉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층 아파트에 사는 게 너무나 익숙했고요. 86년도에 미국에 왔을 때 처음에 LA에 왔을 때는 심지어 LA 중간까지 왔는데 제가 어머니께 그랬죠. 아니 LA까지 얼마나 더 가야 돼요? 그랬어요. 여기가 LA인데 너무나 실망했어요. 왜? LA는 고층 빌딩이 별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LA 또 지진 때문에 또 고층 빌딩이 없는 것도 한몫하고요. 또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그렇게 고층 빌딩을 많이 안 짓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처럼 아파트 단지가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오히려 더 낙후됐다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제 아파트에서 쭉 커왔던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또 미국에 몇십 년 살다 보니까 이제는 또 아파트가 싫어졌어요. 예, 한국에 오니까 저 복잡한데 왜 살았지? 아파트 한국에 저 성냥갑 같은 아파트 야 진짜 싫다. 지붕도 낮고 답답하고 진짜 아파트 저기서 왜 사냐? 층간소음 때문에 맨날 싸운다면서 왜 그러냐? 저는 아파트를 갖다가 아주 싫어했어요. 특히 한국의 그 대형 아파트 단지들 아주 싫어했는데 제가 몇 년 동안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아파트 살면서 생기는 문제점은 또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에 여기민 생각하시는 분들 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집을 갖다가 꿈꾸는데 한국에 시골 가니까 집 참 좋고 가격 싸고 좋던데 그래서 귀농을 꿈꾸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현실적으로요. 예. 귀농보다는 한국에서 아파트를 사는 게 이득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신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이 한국에 오시면 꼭 아파트를 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또 좋은 아파트는 어떻게 고르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광을 오잖아요. 예, 그러면 한국에 서울 한번 가보고 기껏 부산 가보고 나머지 갈 데가 없다라는 얘기가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니까 한국은 그냥 다른 동네 가면 다 똑같아. 모든 동네가 다 똑같기 때문에 가도 그 동네 특색이 없어. 대구를 가든 대전을 가든 천안을 가든 광주를 가든 특색이 없어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파트 단지 때문이죠. 네.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만약 눈 가리고 여러분한테 어느 동네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에 데리고 왔어요. 여기가 어느 도시입니까? 맞추라고 하면 못 맞춰요. 예. 똑같아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단지나 광주에 있는 아파트 단지나 그다음에 부산, 대구, 대전, 심지어 안동도 옆에 또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 같은 데 가면 똑같아요. 제가 다녀봐도 다 똑같습니다. 이게 되게 나쁜 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도시를 가면 이게 어디쯤이겠구나 느낌이 오는 도시가 있어요. 딱 가보기만 해도 느낌이 오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애리조나 쪽이나 유타 쪽이겠구나. 딱 주변 풍경 보면 나오죠. 예. 그리고 또 여기는 또 동부 쪽이겠구나. 필라델피아 혹은 버스턴 같구나. 여기는 뉴욕, LA 이런 데 표현하고요. 여기는 시애틀이구나. 동네마다 다 차이가 나요. 근데 한국은 자꾸 주택단지가 없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단지를 가도 비슷하죠, 느낌이. 예. 근데 아파트 단지를 가면 더더욱 이게 서울인지 부산인지 대구인지 알 길이 없어요. 자,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 아파트 단지가 한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1000유닛, 최소 500유닛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 건설사에서 지을 수 있는 이런 규모가 아닙니다. 대기업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아파트를 만듭니다. 다 똑같은 설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서울의 최고급 아파트 50억짜리 아파트나 부산에서 5억짜리 아파트나 아파트 퀄리티 자체는 똑같아요. 그게 한국의 아파트촌이 다 똑같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뭐가 차이가 나는데 서울은 50억 받고 다른 데는 10억 받고 5억 받고 이 차이가 어디서 나냐? 땅값이죠. 예, 땅값이고 투자하고 또 학군이고 이런 것들인데 사실 우리는 은퇴하고 한국에 나오면서 여러분 첫 번째 학군 따질 필요 없잖아요. 예, 그리고 교통, 우리가 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 이것도 어느 정도 덜 복잡한 데 사는 게 편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해갖고 돈 벌 생각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돈이 많으셔갖고 투자를 하시겠다. 그러면 강남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굳이 똑같은 퀄리티 아파트를 갖다가 서울에서 15억씩 주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방도시 가면 4억, 5억이면 똑같은 집을 사는데. 그래서 아파트가 살기 편한 게
똑같아요. 예, 한국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 만나뵈면 "우리 동네가 좋아요. 우리 동네가 좋아요." 그런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솔직히 이게 의미가 없어요. 저는 부산에 사는데 우리 동네 아파트 단지 좋아요. 예,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대구에 사는데 우리 동네 아파트 단지가 좋아요. 저는 천안에 사는데 우리 아파트 단지가 좋아요. 저는 평택에 사는데 우리 아파트 단지가 좋아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 그냥 그 단지 안에 있으면 삶의 질은 똑같아요. 똑같아. 아파트 퀄리티니 뭐니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한국에서 아파트를 살면 좋은 이유, 그다음에 아파트를 살면 또 불편한 거,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여기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우리가 단독 주택에 많이 살아요. 물론 미국에서도 예, 뭐 대도시, 시카고, 다운타운, 뭐 뉴욕, 맨하탄 이런 데는 고층 빌딩에 살고 미국에서는 흔히들 하이라이즈 콘도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죠. 자,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뭐 극히 드물긴 하죠. 보편적으로는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이다. 그러면 뒷마당이 널찍하고 자기 집 그라지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 불러다 주말에 바베큐 해 먹고 뭐 이런 집들인데 저도 그런 집 좋아합니다. 저도 예전에 살던 집이 꽤 컸어요. 0.3 에이커였어요. 땅이. 예, 뭐 손님들 오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뭐 열 몇 대 이렇게 있었고 집안에 롱코트도 해프 코트가 있었고 수영장도 있었고 이게 아메리칸 드림. 야, 이게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한국에 오니까 이 성냥갑 같은 이런 아파트가 진짜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제일 제가 불만인 거는 한국의 아파트 높이가 낮아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높이가 낮은 게 아니 1피트씩만 줄이기 시작하면 뭐 30층 40층일 때 2층 3층이 더 생겨요. 그러면 집을 더 팔 수 있는데 당연히 집을 갖다가 천정을 낮게 만들죠. 특히 옛날에 만든 집은 더 낮습니다. 7피트 뭐 이렇게 만든 집들도 많아요. 보편적으로 8피트인데 절반 정도 실링이 내려가요. 왜냐하면 안에가 다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또 배선 같은 거, 전기선 같은 거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또 시스템 에어컨 집어넣으면 에어컨 또 덕트 같은 거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이런 것 때문에 다 뭐 한 7피트 반 이 정도가 보편적입니다. 요즘에는 고급 아파트 한국도 9피트짜리 실링 뭐 이런 거 나오지만 미국에서는 하우스에 웬만하면 최소 8피트, 9피트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조금 하우스 좀 잘 지었다 그러면 10피트, 12피트 이런 데 살다가 한국 오니까 와, 첫 번째 천정이 낮아요. 근데 이거는 어머님들은 별로 못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옛날 아파트들은 또 싱크대는 낮아요. 하여튼 이건 제 개인적인 불평 불만이고 아무래도 좀 아파트가 좀 답답한 게 있죠. 그리고 또 걱정되신 거 있죠. 한국의 뉴스 보면 맨날 층간소음 문제 그것 때문에 이웃과 맨날 싸운다. 심지어 뭐 무슨 이웃과 뭐 칼부림이 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진짜 이런 거 보면 야, 한국에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자, 하지만 한국 와서 아파트를 살면 참 좋은 게 뭐냐? 제가 말하는 아파트는 미국식 조그만 아파트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예, 한국식으로 적어도 10층, 20층, 30층 이런 고층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하이라이즈 콘도를 얘기하는 건데 자, 이런 아파트의 삶은 우선 편한 게 뭐냐? 미국에 있을 때는 우리가 집을 갖고 있다고 참 편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잔디도 깎아야죠. 스프링클러 물도 줘야죠. 근데 그거 고장나면 또 고쳐야죠. 그다음에 또 루핑도 한 1, 20년 만에 한 번씩은 또 문제 생기면 또 바꿔야죠. 그다음에 또 나무 가지치야죠. 그다음에 또 낙엽 떨어지면 또 그 블로우로 다 뿌려야죠. 그래 갖고 다 청소해야죠. 저는 젊었을 때 이런 걸 또 사람들 불렀잖아요. 수영장 청소하시는 분 부르고 그다음에 가드닝 하시는 분 부르고 이 돈이요. 예, 한 달에 또 1,000불씩 들어가요. 만만치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내가 직접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죠. 예. 저도 지금 미국에 있는 집은 하나는 렌트 주는 집은 완전 콘도고요. 바깥에 커뮤니티 HO에서 다 해주죠. 두 번째 산 집도 타운하우스를 한 이유가 뭐냐면 집 바깥은 그래도 다 HO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근데 내 집이 있는데 저도 옛날에 내 집이 있는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수영장을 이용 안 하는 거예요. 크니까. 이거 돈이 아깝잖아요. 왜냐하면 수영장 청소하시는 분들 한 달에 뭐 한 150불, 200불 들인데 몇 달에 한 번씩은 또 약품 사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결론적으로 한 달에 500불 돈 들어가더라고요. 1년이면 6,000불이에요. 자, 그 돈이면 야, 이거 수영장 그냥 6,000불이면 우리 가족 여행 가겠다. 그게 십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와, 이것도 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나이 들면 더더욱 쉽지 않죠. 그리고 제가 요즘에 주변에 좀 안타깝게 듣는 얘기는 연세 드시고 미국에 또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사람 한 번 부르는데 비싸니까 집 뒤에 과실수 같은 거 가지치기 한다고 사다리 놓고 올라갔다가 떨어지셔갖고 낙상하셔갖고 크게 다치시고 그래서 못 일어나시고 뭐 이런 분들 얘기 들으면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집이 있으면 그 집 지붕에 걸어 있는데 예, 거기에 또 낙엽 같은 거 쌓여 있으면 비가 내려도 또 막혀서 물이 안 나오면 또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그것도 불러올라 갖고 또 청소해야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시고 한국에 오시잖아요. 개인 주택을 사시면 아, 이거 관리 힘들어요.
게다가 특히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너무 극명하잖아요. 그래서 집이 또 금방 상해요. 물론 미국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극명한 곳에 사시는 분들이 있지만 LA 계신 분들 예, 이렇게 날씨 그냥 1년 내내 비슷한 데 사시던 분들이 한국에 오셔갖고 개인주택 사신다? 관리 안 됩니다. 풀은 또 얼마나 빨리 자라는데요. 그래서 연세 드시면 관리할 게 없는 이런 아파트가 진짜 편하긴 편합니다. 자, 한국의 아파트는 관리비를 받아요. 미국으로 따지면 HOA죠. 네, HOA인데 한국의 아파트를 보면 잔디밭에 잔디 다 깎여 있죠.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는 비단잉어도 살고 있습니다. 조그만 호수도 있어요. 비단잉어도 있죠. 놀이터도 있죠. 그다음에 화단에 꽃도 심죠. 나무도 가지치죠. 근데 얼마 전엔 이 아파트 벽에 색상을 다 새로 칠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파트도 몇 년에 한 번씩 색상도 다시 칠하죠. 자, 여러 가지 꽤 깨끗하게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파트 관리 사무실이 좀 잘해야 되겠지만 그런 걸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겨울에 눈이 온다. 아파트 단지는 다 치워놔요. 예, 눈.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걱정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면 여러분이 연세 드시고 와서 집에 들어간 노동이 확 줄어요. 그러니까 연세 드시고 집 관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남한테 다 부탁하자고 하니 미국은 너무나 비싸요. 인건비가.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싸고 사람 부르면 또 째깍째깍 오잖아요. 그리고 간단한 거는 경비실에 계신 분들한테 조금만 부탁드려도 합니다. 제가 이곳 한국 나오기 전에 현관에 전구를 하나 갈아야 되는데 장모님이 경비실 경비 사무소 그분께 부탁을 드렸더니 와서 금방 달아주고 가시더래요. 그리고 5천 원 드렸는데 고맙다고 그러고 가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인건비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같으면 누가 산불 주고 앞에 와서 등 하나 달아주고 합니까? 예.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없죠. 이곳에 와서 지금 비둘기가 하도 많아서 에어컨 바깥에 에어컨 실외기 있는 데다가 비둘기 철망도 새로 다 셋업을 했어요. 완전 틀을 짜갖고 딱 맞춰서 했는데 32만 원 들어갔습니다. 청소까지 다 해서. 근데 그거 고층 빌딩 바깥에 매달려서 누가 할 수 있는 거 누가 하겠습니까? 미국 같으면 그거 200불에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자,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게 생각보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 편할 수 있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장모님 보니까 더더욱 생각이 바뀌었어요. 장모님이 이게 만약에 개인주택이었다? 어떻게 관리하실까? 관리 못 하시죠. 마루 청소도 못 하고 풀 자라도 그거 다 깎고 그럼 또 사람 불러야 되고 물론 인건비는 미국보다 쌉니다. 그래도 매번 사람 불러야 되고 되게 힘들죠. 겨울철에 눈이 오면 또 집 앞에 눈이 쌓였으면 그것도 또 직접 쓸고 다 청소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힘들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는 이제 관리 사무실이란 게 있고 상주를 하고 있잖아요. 웬만큼 아파트 단지가 어느 정도 되면 HOA하고 비슷한데 미국의 하이라이즈 콘도는 HOA가 살벌하게 비싸요. 1,500불, 2,000불, 조그만 평수도 3,000불, 4,000불 이렇게 가는 경우 많이 있죠. 하이라이즈 콘도를 라스베가스 사시는 분들도 집값은 생각보다 별로 안 되는데 한 달에 1,500불씩 HOA 내는 게 너무나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LA도 다운타운에 하이라이즈 콘도에 살고 있는 조카도 그 콘도의 HOA 비용만 1,몇백 불 넘어가니까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하와이 같은데 호놀룰루 와이키키 해변 앞에 있는 하이라이즈 콘도 이런 데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한국도 비싼 아파트 가면 비싸요. 근데 통상적으로 국민 평수라 그러면 웬만한 아파트들 한 달에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면 관리비 다 됩니다. 참고로 제가 있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관리비 요즘에 제가 내거든요. 관리비만 한 22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시골 동네라서. 그러니까 별로 부담이 없어요. 미국 돈은 150불도 안 합니다. 150불 정도예요. 그러니까 진짜 편하죠. 게다가 전기세까지 다 해봤자 30만 원이 안 나옵니다. 200불이 안 나와요. 전기세까지 다 해봤자. 이게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살면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냉난방비가 적게 들어요. 이게 성냥갑처럼 쌓여 있잖아요. 윗집, 아랫집, 양옆에 다 있으니까 사실상 이게 집에 단열을 해주는 거예요. 윗집, 주변 집들이 다 에어컨 켜 있으면 저희 집도 그냥 그렇게 온도가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사방팔방으로 다 에어컨 켜 있으니까. 겨울에 주변 집들이 다 히터를 켜놓으면 저희 집도 그렇게까지 춥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냉난방비가 훨씬 적게 드는 것도 한몫을 합니다. 한국에 오셔서 개인주택 사셨다가 겨울에 난방비 때문에 깜짝 놀랐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데는 이제 전기세가 보편적으로 미국보다는 좀 싼 편인 것 같은데 할증이 붙으면 엄청나게 비쌉니다. 어느 정도 이상 전기를 쓰기 시작하면 전기세가 엄청나게 나오는 데가 또 한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좀 큰 집 갖고 계신 분들 전기세가 몇백만 원 나가서 깜짝 놀랐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전기세는 별로 안 비싸요.
오히려 미국보다 쌉니다. 그래서 개인주택 갖고 있는 것보다 아파트를 갖고 있는다? 그러면 전기세도 좀 적게 나가고요. 예, 여름에 또 에어컨 틀어도 적게 나가고 겨울에 히터를 틀어도 적게 나가고 이게 진짜 편하다. 유지 보수비가 싸다. 한국에서 아파트 갖고 있으면 한 40만 원 이하로 HOA, 전기세 이런 것들 다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파트는 인터넷까지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도 있어요. 근데 뭐 인터넷도 신청해봤자 몇만 원 안 나오니까.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파트를 제가 사시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 팔기가 쉽다는 거예요. 현금성이 아주 끝나줍니다. 자, 아파트는 다 똑같이 지었어요. 다 똑같이 지었기 때문에 시세라는 게 있죠. 예,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이 동네 아파트 가격이 지금 2억 2천이다. 잘 받아봤자 1,000만 원, 못 받아도 1,000만 원 덜 받으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 차이는 집 안에다가 조금 인테리어 좀 이쁘게 꾸며놨다. 마룻바닥 새로 했다.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달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돈 1,000만 원 더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집 관리가 좀 안 돼 있으니까 한 1,000만 원 깎아서 팔 수는 있지만 이 동네에서 2억 1천이 평균 가격인데 갑자기 3억 받을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2억 1천이 평균 가격인데 1억 5천에 팔릴 이유도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집은 적정 가격에 내놓기만 하면 금방금방 팔려요. 예, 그래서 현금 확보가 쉽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 와서 집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렌트를 하시는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좀 이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감정을 받잖아요. 집값을 감정 받고 그다음에 또 에스크로도 열고 뭐 복잡한 게 많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예, 그냥 정해져 있으니까 언젠지 내가 뭐 미국 간다, 현금화 시키고 싶다. 쉽게 현금화 시킬 수 있고 또 한 가지 한국이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리얼터 피가 미국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고 팔고 하는데 돈 들어가는 게 미국에 비하면 훨씬 적어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아파트 살 때 여러분이 좀 몇 가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똑같은 구조의 아파트가 뭐 수십, 수백, 수천 채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실거래 가격 같은 거를 인터넷에 전부 다 공개를 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앱 같은 거, 이런 걸 보면 우리 아파트 시세가 얼마인지 그냥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바가지 쓸 일도 별로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아파트 살면 좋은 게 뭐냐면 안전성이에요. 보안입니다. 아파트에는 CCTV가 엄청나게 많이 달려있죠.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해갖고 계단 같은 데까지 해갖고 그리고 또 앞에는 다 넘버로 딱 누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넘버를 누르고 들어와도 누가 들어온지 다 보이기 때문에 그게 또 경비실에서 CCTV로 다 보고 있고 다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밤에는 또 경비하시는 분들이 또 랜턴 들고 아파트를 갖다가 또 순찰도 다닙니다. 한국이 많이 치안적으로 안전해진 것도 사실이고요. 또 플러스 또 그런 CCTV나 이런 시스템 때문에 진짜 한국의 안전함, 게다가 아파트는 더더욱 안전함. 아파트 단지는 새벽에 걸어다녀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은 특히 더 아파트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좋은 아파트들은 아파트 안에 편의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같은 거 있고요. 사우나, 뭐 도서관, 어린이 놀이방, 그다음에 경로당 이런 것까지 다 있는 아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식사를 해주는 아파트들도 있어요. 예, 수영장 있는 아파트들도 있는데 요즘엔 식사를 제공하는 아파트가 한동안 인기가 좋았다가 요즘엔 더 인기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참 의외였어요. 처음에는 식사를 해주는 공동식당이 있는 아파트가 서울에서 인기가 있었던 게 젊은 부부들, 남편 밥 해주기 싫은데 아침에 거기서 먹으면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기가 좋았는데 막상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아파트다 보니까 밥을 먹으러 가는데도 그냥 화장을 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그냥 나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냥 맨 얼굴로 나가갖고 그냥 추리닝 바지로 나갔다가 옆집에 순이 엄마를 본다든가 앞집에 영희 엄마를 본다든가 그럼 또 창피하니까 결국은 나갈 때 더 번거롭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차라리 토스트를 구워 먹든 간단하게 먹으면 집에서는 그냥 머리에 그루프 말고 그냥 뭐 잠옷 바람으로도 밥 챙겨 먹고 다 이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그건 좀 인기가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편의 시설들 있는 아파트들 많이 있어요. 극장이 있는 아파트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크린 골프가 있는 아파트들도 있고 또 심지어 자기 친구들이 놀러 오면 그 밑에 호텔까지 같이 연결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미국의 고급 하이라이즈 콘도에서 있는 시스템들은 한국도 다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꼭 굳이 아파트 안에 없어도 별 상관은 없어요. 한국은 주변에
근린 시설이라는 게 많기 때문에 근린 시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것도 아파트 고르는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린 시설이 많기 때문에 없어도 불편함 없습니다. 제가 있는 이 장모님 아파트, 예, 여기는 피트니스 센터 없어요. 사우나도 없어요. 도서관도 없어요. 다 없는데 그냥 걸어 나가면 다 있어요. 24시간 짐도 있고 뭐 다 사우나도 있고 다 있으니까 별로 불편한 거 없이 이렇게 좀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파트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단점은 우선 천정 낮아서 답답한 거. 예. 요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안 느끼면 괜찮아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좀 답답하죠. 아파트라는 게 좀 답답하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층간 소음 문제. 예, 이게 좀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층간 소음 문제는 여러분이 아파트를 어느 지역에 고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오늘 꿀팁입니다. 그 뒤에 부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파트라는 거는 뭐냐? 집을 산다라기보단 주거 공간 시스템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스템화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시스템화 돼 있는 게 아파트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파트가 아이고 이거 개정도 없고 뭐 내 차 집어넣을 수 있는 그라지도 없고 그다음에 뭐 뒤뜰도 없고 갑갑해 죽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편리함을 갖다가 다 통째로 사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꽤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은 한국에서 대기업들이 많이 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 1000유닛, 2000유닛 뭐 이렇게 지니까 조그만 회사들이 질 수 있는 규모가 아니죠. 물론 70년대, 80년대는 5층짜리 아파트, 뭐 조그만 아파트, 옛날 아파트, 예, 그런 거는 조그만 건설사가 짓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큰 아파트 단지, 뭐 20층, 30층 되는 아파트 단지가 뭐 한 50동 뭐 이렇게 들어가 있다, 뭐 이러면 다 대기업이 짓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국에서는 대기업들이 아파트를 짓고 또 아파트마다 브랜드화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커뮤니티 같은 걸 지을 때 유명한 회사들이 있죠. 뭐 톨 브라더스 같이 좀 비싼 럭셔리한 집을 짓는 경우도 있고요. KB 홈스처럼 그냥 일반적인 집을 짓는 이런 건설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그냥 이름도 모르는 건설사, 조그만 건설사가 짓는 경우도 미국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집 같은 경우에도 그냥 40유닛이에요. 그 단지에 46유닛. 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조그만 단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건설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그건 뭐 그냥 2층짜리 건물 짓는 거니까 이런 데서 저도 별 큰 문제는 없죠. 근데 한국은 이제 고층 빌딩을 짓는 거는 일반 건설사가 질 여력도 안 되고, 예, 그만큼 또 규모도 안 되고,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다녀보시면 아파트 브랜드 네임이 보일 거예요. 조금 다니시다 보면. 삼성, 예, 한국 최고의 기업, 예, 삼성에서는 레미안이라는 아파트를 좀 만들어서 많이 팔고 있죠. 그래서 삼성물산은 레미안, 그다음에 현대건설이 짓고 있는 게 힐스테이트, GS건설이 짓고 있는 게 자이 아파트, 대우건설이 짓고 있는 건 프로지 아파트, 그다음에 DLENC에서는 이 편한 세상, 그다음에 포스코에서는 더 샵이라는 거, 그다음에 롯데는 롯데캐슬, 현대산업개발이 또 있는데 거기는 아이파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쌍용 같은 데서 짓고 있는 뭐 플라티늄도 있고 대기업들이 많이 짓고 있어요. 예, 많이 짓고 있는데 이래서 이런 회사들이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서울이냐 대전이냐 대구냐 아파트 단지 안에 딱 중간에 딱 세워놓고 눈 가리고 와서 여기 어디게 그러면 아무도 못 맞추는 거예요. 대전에 가서 힐스테이트 단지에 가면 이게 서울에 있는 힐스테이트 단지인지 천안에 있는 건지 부산에 있는 건지 알 길이 없어요. 그냥 아파트가 다 똑같이 생겼거든. 한국을 다녀보면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퀄리티 좋습니다. 자, 게다가 또 이 힐스테이트에서도 뭐 힐스테이트에 또 나름 브랜드가 더 있어요. 예, 힐스테이트에 뭐 힐스테이트 스카이뷰라는 게 있고 뭐 힐스테이트 스카이라인이라는 게 있고 뭐 하여튼 별의별 수식어를 다 붙이면서 아파트의 고급화를 만듭니다. 이게 한국은 아파트 어느 동네에 살아요 플러스 무슨 아파트 살아요. 이게 제 삶의 그 어떤 부의 기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어느 동네에 힐스테이트 삽니다. 이게 자기의 부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처럼 될 정도로 이 아파트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아파트는 뭐 다 고급 아파트이지요. 예. 근데 사실상 이제 한국에서 삼성물산이 아무래도 좀 규모가 크니까 제일 많이 짓고, 예, 이렇게 좀 알려져 있지만 한국에서도 인기 좋은 건 힐스테이트이 제일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롯데캐슬이 2위고 레미안이 3위라고 합니다. 삼성의 레미안이. 힐스테이트 제가 봐도 아파트가 꽤 잘 졌어요. 저도 아파트 많이 임장 다녀보는데 힐스테이트 가보면 좋습니다. 제가 먼저 번에 부산 갔을 때도 김해 쪽, 뭐 기장 쪽, 그런데 힐스테이트 보고요.
근데 또 천안 쪽도 보고 평택 쪽도 보고 아파트 안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단지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 근데 지역마다 좀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브랜드가 왜 중요하냐? 대기업이 하니까 아무래도 좀 믿을만 하죠. 예. 같은 평수라도 대기업이 지은 게 뭐 이름 없는 건설사 아파트보다 가격도 더 비쌉니다. 브랜드 네임이 또 생기는 거죠. 예. 몇 천만 원에서 심하면 뭐 1억, 2억 예, 이렇게 또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또 대기업이 지으면 품질 관리가 또 잘 되고 나중에 하자가 생겨도 회사가 책임질 회사가 생기니까 또 괜찮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팔 때도 값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아파트 이름이 아까 말한 것처럼 예, 이건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레미안, 힐스테이트, 자이, 프루지오, 네, 이편세상, 더샵, 그다음에 뭐 플라티늄, 롯데캐슬, 아이파크 이거는 아파트 브랜드예요. 쉽게 말해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뭐 이런 식입니다. 예. 근데 그 뒤에다가 뭐 롯데캐슬 카이저, 롯데캐슬 뭐 골드, 롯데캐슬 노블레스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더 붙이면서 좀 차별화를 시켜요. 그래서 뭐 힐스테이션도 뭐 스카이 뭐 좀 하면 조금 더 고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차별화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농담으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예, 시어머니 예, 못 찾아오게 하려고 이름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런 농담도 한 게 있다고 합니다. 예, 시어머니가 왔고 아파트를 못 찾는 거예요. 아 분명히 뭐 롯데캐슬까지는 알았는데 그 뒤가 뭐였더라? 예. 롯데캐슬 거긴 골드가 있고 롯데캐슬 여기는 카이저가 있네. 아, 뭐였지? 예. 구분 못할 정도로. 예. 그만큼 복잡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난 그래도 뭐 개인 주택이 좋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데 한국에서 아파트 사는 게 여러 가지 이득이 많아요. 예, 몇 가지 문제만 빼놓고. 뭐 집이 답답한 거, 층간소음 뭐 이런 거 빼놓고 나머지는 아파트 사는 게 이득이 많아요. 현금화도 쉽고, 그다음에 살기 편하고, 관리 편하고, 관리비 적고 다 좋은데 자, 아파트 가격을 얘기해 볼게요. 다 똑같다고 했죠. 그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면 구분이 안 가요. 예, 다 똑같다고 하는데 자, 한국에서 이제 국민평수라는 게 있어요. 국민평수. 요즘에는 제곱미터로 많이 얘기해요. 84제곱미터. 이게 실평수 84제곱미터. 예, 이렇게 얘기하고 흔히 말하는 32평짜리 아파트 뭐 그다음에 이런 아파트는 보통 방 3개, 화장실 2개가 기본입니다. 자, 이름은 보편적으로 이제 보편적인 가정이 살 수가 있고 지금 이 집도 딱 그 사이즈입니다. 방 예,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33평짜리 아파트. 이 아파트는 말씀드렸죠. 예, 요즘에 시세가 2억 2천, 2억 1천 정도 합니다. 이 동네에서는 싸죠. 예, 여기는 조금 평택에서 더 외곽 쪽 시골이라서 좀 그래요. 그리고 또 지은 지도 한 10몇 년 됐고. 자, 근데 하여튼 새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국민평수 서울의 평균 가격이 얼마냐면 거의 15억이에요. 똑같은 84제곱미터를 살 때. 근데 부산 같은 데서 사잖아요. 예, 그러면 부산에 가면 4억 2천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서울의 3분의 1 거의 4분의 1 가까이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지방마다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제가 다시금 말씀드리는데 부산의 힐세이드 아파트 단지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 안에 떨어뜨려 놓고 서울의 강남의 힐세이드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 가운데 떨어뜨려 놓고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하고 하면 여러분 못 맞춰요. 똑같아요. 그만큼 집의 퀄리티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굳이 15억을 주고 서울에 사? 지방에 사면 되잖아.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집값이에요. 집값이 나중에 올라가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투자입니다, 투자. 근데 이 투자가 잘 되려면 어쨌든 간에 한국은 우선 지하철 가까운 거, 교통 편하다는 거, 그리고 또 학교, 학군,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서울 평균이 15억이라는 얘기지, 강남은요, 예, 84제곱미터면 40억, 50억씩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강남 같은 데는 뭐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이게 미국식으로 따지면 1100 스퀘어피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100 스퀘어피트 정도에다가 그냥 강남 같은 데는 미국 돈으로 300만 불, 350만 불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서울 평균도 100만 불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허걱하죠. 1100 스퀘어피트짜리 그 조그만 집에다가 100만 불을 투자해. 야, 허걱합니다. 예, 허걱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는 지방과 서울의 차이가 없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느낌은.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은퇴하고 오시는데 자, 나는 돈을 벌 거야. 부동산 투자해서. 돈이 많으시면 서울에 투자하시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나는 그냥 내가 살기 편한 거 살 거야. 그러면 삶의 질은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여러분의 행동 반경의 삶의 질은 서울이든 지방이든 똑같고 오히려 서울보다 지방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왜? 서울은 인구가 많아서 더 힘들어요. 뭔지 복잡합니다.
나이 들면 좀 힘들죠. 그리고 우리가 뭐 학군 따집니까? 예. 그 대신 지방에 살아도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건 있죠. 예. 그거는 고속철도, 예. 그다음에 또 대중교통, 그다음에 주변에 빌라촌, 근린시설, 예. 이런 같은 걸 좀 봐야 됩니다. 그거를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요즘에 지방 도시 같은 데는 그냥 한 6억, 예, 이 정도가 기본이에요.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그리고 보통 지은 지 한 10년 됐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사이즈면 3억이 기본입니다. 예, 지방 도시들은. 근데 서울 근처도 비싼 동네가 있죠. 예, 인천 당연히 비싸죠. 그다음에 용인, 수지, 분당, 예, 이런 데 당연히 비싸죠. 서울, 그건 뭐 행정구역상으로만 서울이 아니라 뿐이지 뭐 서울 생활권이니까 비쌉니다. 최근에는 동탄도 엄청나게 올라갔죠. 왜? 동탄과 서울은 GTX가 연결되어 있어 갖고 그냥 20분이면 서울 가니까 강북에서 강남 내려가는 것보다 동탄에서 강남 가는 게 더 빨라요. 그 동탄도 많이 올라갔죠. 동탄도 요즘에는 한 11억, 12억 예,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평택만 하더라도 예, 새 아파트 6, 7억. 그냥 한 10몇 년 된 거 3억. 그다음에 평택에서 조금 떨어진 예, 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2억대. 근데 삶의 퀄리티는 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여러분이 투자를 할 거 아니고 자녀들 키울 거 아니고 예, 그러면 은퇴하고 편안하게 살 집을 고르는데 뭘 고려해야 되겠습니까? 사는 게 편한 거예요. 제가 아파트를 사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 사는 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집 바깥에 관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관리비 저렴합니다. 냉난방비 적게 들어갑니다. 단지 내 관리 잘 돼갖고 겨울철에 눈 내려갖고 낙상할 걱정도 안 하고요. 그다음에 무슨 범죄 표적 같은 거 될 가능성도 훨씬 더 적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편의시설 많으니까 여러 가지 편하고. 그러면 굳이 여러분이 서울에 살 이유가 뭐일까요? 굳이 여러분이 뭐 대도시에 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예,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방에 살면 불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물론 옛날엔 그렇습니다. 옛날에 80년대, 90년대는 지방에서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많았죠. 지방에 살면 되게 불편하고 또 서울 한번 갔다 오는 게 되게 큰 일이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다 좋은 거 누리고 사는데 지방에는 좋은 걸 못 누리고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파트 퀄리티는 다 똑같으니까 내가 잠자고 먹고 자고 예, 요거 퀄리티는 다 똑같은데 미국은 동네마다 분위기가 엄청 차이 나요. 여러분, 대도시에 사는 거하고 미국 시골 깡촌에 사는 거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뭐 맛있는 거 한번 먹으려고 차 타고 1시간 나가야 되는 경우 많잖아요. 미국 시골은. 시빅 센터라는 데 가려면 막 그러고. 그다음에 또 미국의 허허벌판 이런 데 살면 또 자연은 또 얼마나 험합니까? 뭐 갑자기 뭐 토네이로 날라가고 집이 날아가는 동네도 있고 난리 아닙니까? 예. 미국은 지역마다 이 삶의 퀄리티 자체가 엄청나게 틀립니다. 그리고 온도 이런 같은 것도 제각각이잖아요. 라스베가스 같은 데는 뭐 여름에 에어컨 없으면 죽어나요.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덥습니까? 자, 그런 데도 있고요. 알래스카 같은 데는 또 얼마나 겨울에 춥습니까? 이런 데도 있고 또 시애틀 같이 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곳도 있고. 근데 한국은 거의 다 비슷해요. 전국이. 물론 한국도 좀 차이 있습니다. 여름에 좀 시원한 동네 있고. 그렇지만 극단적으로 미국같이 차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만 똑같으면 그 동네에 사는 삶의 퀄리티는 다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살아도 불편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온라인 쇼핑이 너무너무 발달돼서 그래요. 한국은 진짜 배달의 민족이라고 배달도 잘해주고 그다음에 뭐 다 온라인 주문한 거 바로바로 그 다음날 갖다 주고 그러니까 한국이 살기 편하죠. 옛날에는 어떤 물건을 구하려고 굳이 꼭 서울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은 지방 도시에 살면서도 취미 활동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고급 오디오를 모으는 취미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 파는데 지방 도시에 없었어요. 서울까지 가야죠. 청계천까지.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지방에서도 다 주문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취미가 있어요. 예, 좋은 자전거 파트 다 주문하면 옵니다. 전국 어디든 간에 다 이렇게 편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다 보는 거예요. 옛날엔 시골 동네 극장이 없다. 자, 극장 보려고 큰 도시 가야죠. 예, 요즘엔 극장도 인기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엔 넷플릭스로 전국에서 다 똑같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그리고 온라인 쇼핑 이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떤 물건 사고 이런 퀄리티는 평준화가 된 거예요. 다 똑같아집니다. 예, 이게 좀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방 도시가 공원 같은 게 더 잘 돼 있어요. 요즘에는 신도시 같은 거 짓거나 예, 택지지구 같은데 이런데 법적으로 공원을 얼마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기가 막힙니다.
제가 안동에 갔는데 안동에서 동네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옆에 조금 떨어진 동네를 갔어요. 예. 저를 이제 좀 항상 라이드 해 주시는 그 기사님이 사는 동네라고 갔다 왔는데 거기에 경상북도 도청 그 소재지가 있는 곳입니다. 예. 그 도청 청사가 있는 동네인데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동네가 신도시예요. 신도시인데 진짜 거기도 살면 똑같아요. 서울에 사는 건지 부산에 사는 건지 구분이 안 갑니다. 옆에 공원이 있는데 공원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야, 깜짝 놀랍니다. 평택 이곳, 예, 이곳도 제가 사진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거 진짜 뭐 어디 카탈로그에 나오는 사진 같을 겁니다. 예, 이거 제가 그냥 찍은 사진이에요. 이 앞에 호수공원 있는 거 보세요. 예, 끝내주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서울같이 땅이 모자른 데보다 지방도시 신도시 만든 데 있죠. 여기가 삶의 퀄리티는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주변에 공원 같은 거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공기예요, 공기. 한국의 미세먼지 얘기는 많이 줄었어요. 예, 나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중국도 전기자동차 많이 이용하고 한국도 많이 그러고, 예,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공기가 나빠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한국의 아무래도 수도권 인근, 그다음에 서해 쪽, 예, 여기가 보편적으로 안 좋습니다. 동해 쪽 혹은 아예 남해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뭐 저쪽에 강원도, 예, 속초, 양양, 예, 그런 쪽으로 가시던가 아니면 부산 쪽으로 가시던가. 이거는 지역을 따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남쪽으로 갈수록 더 공기가 좋아지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통편이에요. 교통편인데 경부선 허리 따라서 쭉 있는 도시. 예를 들어서 뭐 서울서부터 하면, 예, 서울에서 뭐 이곳 평택도 지나가지만 천안, 예, 그다음에 뭐 조치원이 있는데 근처, 대전, 대구, 뭐 부산, 예, 이 선상에 있는 쪽. 그다음에 또 서울서 광주까지 가는 선상에 있는 쪽. 이런 쪽은 고속기차가 발달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참 좋은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거기도 기차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부산을 다이렉트 가는 기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서울 갔다가 부산 가든가, 예,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강원도에서 천안을 다이렉트로 오는 기차가 없어요. 강원도에서 서울 갔다가 천안을 와야 된다.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지역별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단지 안에서 사는 삶의 퀄리티는 전혀 다를 수가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오셔갖고 제가 지금 집을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집을 저는 안 사는 거를 좀 권해드려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거 상속이 되게 골아파요. 예, 상속이 만약 골아프고 만약에 한국에 뭐 복수 국적 받아갖고 이 집을 담보로, 예, 나중에 또, 예, 그 노후, 예, 보험 식으로 집을 담보로 해갖고 돈을 빼는 거 이런 걸 해갖고 집 값어치를 다 쓰고 돌아가신다 그런 모르겠지만 이게 또 상속세 이런 문제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별로 권해드리지 않는데 옛날엔 전세라는 게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엔 전세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월세예요. 왜 그렇게 되냐? 옛날에는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니까 집값이 올라가니까 전세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엔 집값이 많이 안 올라가니까 월세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몫하고 있고 몇 년 전에 전세 사기 때문에 한국이 발칵 뒤집혀진 적이 있었죠. 예, 보증금 떼먹고 도망간 사건이 많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뭐 누구는 진짜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예, 그 부부가 또 미국까지 와서 시애틀, 그다음에 뭐 아틀란타 도망다니다가 뭐 한 반년 전인가 잡혀서 한국에 끌려갔죠. 예,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 렌트가 많아졌어요. 이게 교민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소식일 수도 있죠. 예, 렌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렌트를 하는데 렌트비를 좀 싸게 받으려면 디파짓을 좀 많이 해야 돼요. 1,000만 원, 2천만 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5, 6억대 아파트, 예, 한 달 렌트비 한 120만 원에 하려면 뭐 보편적으로, 예, 보증금을 1억 내고 120만 원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만만치 않은 돈이죠. 한 7, 8만 불, 7만 불 정도 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데 이런 돈을 또 뜯길 수가 있잖아요. 예, 이런 거 같은 거는 제가 오늘 좀 팁을 알려드릴게요. 예, 요즘에는 한국에서 이 전세 이걸 갖다 보증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예, HUG라고 하는 정부 산하의 공기업이 있는데 집주인이 만약에 돈을 안 주고 버팅기면 여기서 대신 돈을 주는 보험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으로 치면 타이럴 인슈런스하고 비슷한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말고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그다음에 또 사보험회사, 예, 이런 데서 보험료를 내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디파짓한 돈에 대해서 다 보증을 해줍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뭐 1년에 한 40만 원 뭐 보험료 그래요. 예. 그럼 한 달에 뭐 3만 원, 4만 원인데 3만 원, 4만 원 렌트비 더 낸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돈을 안전하게 갖고 있는 게 편하죠. 왜냐면 집주인이 나중에 나 돈 없어갖고 1억 준 거 바로 못 돌려드리겠는데요. 예. 이렇게 그냥 하고 앉았으면 그냥 바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솔직히 한국에서 뭐 좀 돈을 많이 내고 월세를 낮춰갖고 이렇게 렌트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아닐까. 한국은 이제 반
전세, 반월세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는 게 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이용하는 것도 있고요.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 같은 교민들한테는 사실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복수 국적을 받으신 분들은 지자체에서 이런 보험료를 또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알아보시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집 사는 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 같은 거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전입신고도 하고 한국은 또 집을 렌트할 때 집주인의 이 집에 대한 재정 상태를 다 알려줍니다. 미국은 안 알려주잖아요. 근데 한국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렌트를 하는데 이 집주인이 이 집을 얼마에 주고 샀고 얼마를 지금 은행에다 융자했고 얼마를 다운페이하고 샀고 이걸 다 알려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전세 보증금, 전세 보증금 혹은 디파짓 보증금 보험에 들라고 하는데 이 보험을 안 들어주는 집은 문제가 있는 집이에요. 부채가 너무 많다든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집이니까 보험이 안 들어주는 집은 여러분도 들어가봤자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돈 뜯기기 딱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보험 들어가고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근린 시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힐스테이트 단지가 있어요. 똑같은 자이 단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단지는 살기 편하고 어느 단지는 살기 불편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것 중에 제일 큰 건 뭐냐면 첫 번째 근린시설이라고 합니다. 근린시설이 있는데 자, 주변에 근린이란 건 가까운 이웃이라는 뜻입니다. 근린공원이라는 게 있어요. 주변에 아침마다 좀 산책을 다니고 운동을 다니고 이럴 수 있는 공간 혹은 앞에 조그만 뭐 내천이라도 좀 흘러갔고 좀 시야적으로 확 튀는 공간 그다음에 좀 바깥에 나가서 벤치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 근데 또 주변에 또 마을 가운데 정자 같은 게 있어 갖고 시원하게 또 그늘 안에서 있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근린 시설이 많으면요. 한국 아파트의 갑갑함이 많이 줄어듭니다.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한국 와서 아파트 싫었던 이유가 갑갑해였는데 솔직히 지금은 아파트를 거의 집에서 잠자는 용도, 요 영상 찍는 용도 이 정도로 쓰지 아파트는 그런 공간이지 사실 활동은 집 주변에서 다 합니다. 이 근린 시설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또 중요하고 또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게 많이 있잖아요. 예. 뭐 우선적으로는 마켓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간단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 맛집들 그런 것도 필요하고 세탁소, 뭐 철물점, 뭐 빨래방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또 편의점 빼먹을 수가 없겠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보편적으로 이런 가게들은 빌라촌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또 한국과 미국의 또 그 단어가 좀 다르게 통용되는 건데 빌라 그러면 미국은 최고급의 어마어마한 하우스를 빌라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은 빌라라고 얘기하면 보통 한 3층에서부터 5층짜리 건물 다세대 주택 밑에 층에는 보통 상가가 있는 곳 이거를 빌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보편적으로 아파트촌이 생기면 그 중간쯤에 빌라촌이 꼭 하나 생겨요. 그럼 그 빌라촌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냐? 우선 첫 번째 그 빌라촌에는 1층은 거의 다 상업지구로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게 다 있어요. 뭐 무슨 밥집도 있고요. 해장국집도 있고 뭐 김밥집도 있고 근데 학원도 있고 근데 또 뭐 그 밑에 뭐 CEO도 있고 빨래방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편해요. 없으면 살기가 불편합니다. 왜? 걸어 다니면서 다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런 빌라촌은 왜 생기냐? 그냥 아파트 단지를 지으면서 이쪽으로 남은 동네 있죠. 여기가 빌라촌은 나중에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아파트 살긴 좀 부담스러운데 거기서도 일하는 사람들 좀 싸게 얻으려고. 그러니까 빌라촌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이제 빌라가 3층이다. 그러면 맨 밑에 층에는 무슨 가게가 들어오고요. 그 중간 층에는 방을 몇 개 나눠서 빌려주는 집들도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 통째로 2층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 3층은 주인이 살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거기는 또 방으로 나눠서 뭐 방값 한 달에 뭐 4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뭐 서울은 좀 더 비싸겠지만 이런 식으로 빌려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서 또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빌라가 왜 아파트 고층 아파트인데 여기 이렇게 낮고 그다음에 다 개인적으로 타 모양 지각각인 빌라가 왜 있지? 이거 좀 후진 동네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빌라가 제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 빌라촌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거기가 보편적으로 먹자 골목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이게 제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되게 편합니다. 이게 없고 너무 깔끔하잖아요. 그러면 불편해요. 뭘 살아가려면 다 차 타고 가야 됩니다. 이게 또 아주 불편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트를 볼 때는 그 아파트만 보지 마시고 아파트 주변을 걸어 다녀보세요. 걸어서 어디를 갈 수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공원이 있는가 걸어서 갈 수 있는 빌라촌에는 어떤 가게들이 있는가
그다음에 내가 뭐 주민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얼마나 멀어서 어떤 시설 같은 거 이용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좀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일례로 제가 지금 장모님 집이 있는데 이 근처가 편안한 이유를 설명드리면 제가 먼저 번엔 미군 부대 앞에 있었어요. 미군 부대 앞이라는 편리성은 있는데 거기 앞에는 가게가 다 미군들을 위한 거예요. 첫 번째 미군들을 위한 거니까 가격이 바가지가 세요. 그리고 한국 음식점이 많이 없어요.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요. 네, 1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동네인데 여기는 아파트존이 한 6, 7개 큰 아파트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마 한 5천 세대 정도는 사는 동네일 거예요. 여기도 아파트촌인데 중간에 빌라 골목이 있어요. 거길 가면 그냥 술집도 한 10대 개 있고 식당도 한 10대 개 있고 당연히 편의점, 뭐 정육점, 세탁소, 근데 뭐 치과, 학원, 분식집, 이발소, 미장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면서 해결이 다 되는 겁니다. 너무나 편한 거예요. 그냥 저녁 먹고 슬슬 걸어가면 편하죠. 게다가 뭐 작년에 이 앞에 큰 24시간 오픈하는 큰 마켓이 들어왔어요. 그 마켓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아주 편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또 집 앞에 바로 나가자마자 투썸 플레이스 커피숍이 있는데 1, 2층으로 된 되게 큰 커피숍인데 주중엔 사람이 없어요. 2층에 올라가서 제가 뭐 하루 종일 놀고 있어도 아무도 눈총 주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서울은 그런 게 있어도 주중에도 꽉 차요. 제가 지방도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넉넉하다는 거. 그래서 좋아합니다. 주중에는 어떤 때는 2층에 올라가 있잖아요. 몇 시간 동안 2층 저 혼자 전세를 쓰고 있습니다. 커피숍. 음악 들으면서 책도 읽고 에어컨 팡팡 나오고 커피 한 잔 마시면 커피 한 잔값만 내면 몇 시간 쓸 수 있는 공간. 자, 이런 시스템이 좋고 바로 나가자마자 공원이 있어요. 게다가 여기는 조금 외곽적이니까 공원보다 더 좋은 게 있죠. 예, 바로 논밭이 있습니다. 개구리 우는 소리도 들리고 과수원도 보이고 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그걸 좋아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주변에 시설이 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너무 아파트만 꽉 차 있고 아파트 단지가 엄청나게 큰데 아파트 단지에 한복판이 있다. 그럼 아파트 단지 벗어나간데도 10분 걸어 나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불편해요. 예. 불편해갖고 약국도 걸어 못 가고 다 차 끌고 가야 됩니다. 근데 또 차 끌고 가는 게 한국은 또 주차장이 그렇게 많이 없어갖고 또 가서 또 차 대는 게 또 불편해요. 어쨌든 간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린 시설도 한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파트 고르는 기준은요. 예, 우선 아파트 단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파트 주변에 근린 시설이 얼마큼 있는가.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공기 너무 따지신 분들은 서울 인근 서부 쪽보다는 동부 쪽, 예, 뭐 동쪽으로 좀 가시는 게 없고 남해 쪽, 예, 여기 가시는 게 좀 더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저는 그거는 그렇게 별로 안 따지는데 교통을 따지는데 그나마 여기 평택이 좀 좋은 곳 중에 하나는 예, KTX, SRT 뭐 이런 예, 고속 기차가 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까지 뭐 2시간이면 가요. 여기서 서울까지 한 20분이면 가고 그게 제일 크다. 그래서 언제든지 병원 같은 거, 예, 이런 것도 서울에 있는 병원을 그냥 당일날 갔다 와도 돼요. 별 큰 문제가 없어요. 진짜 응급실로 가는 거 아닌 이상은 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남들 안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거는 한국에 4년째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새로 느낀 거예요. 올해 새로 느낀 겁니다. 장모님 집을 보고 새로 느낀 겁니다. 이게 뭐냐? 너무 새 아파트, 깔끔한 아파트, 젊은 사람들이 막 선호하는 아파트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우리 처남네는 평택에서 좋은 동네 살아요. 아이들이 지금 뭐 중학생 뭐 이러니까 뭐 교육도 필요하고요. 학교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동네 살고 또 처남도 지금은 한참 또 돈을 벌고 뭐 그럴 때니까 아무래도 또 집값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데를 좀 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저희 장모님 동네는 평택에 조금 벗어났는데 이 동네가 아무래도 좀 낙후됐죠. 예, 주변에 논밭 있고 그리고 이 아파트를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처음에는 야 이거 아파트도 늙고 아파트도 벌써 한 15년 돼가고 그다음에 계신 분들도 다 연세에 있는 분이고 축 처지고 별로 안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여기가 더 편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오시잖아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사는 아파트가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국에 가셔갖고 귀농을 하시잖아요. 동네 들어가면 텃세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뭐 요즘에 없어지는 곳도 많이 있다고 하지만 시골 전원주택 가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예, 뭐 마을에 발전 기금을 내라. 근데 마을 행사에 참여를 해라. 돈을 내라. 안 그러면 이제 왕따 당하고.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옆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그냥 다니면서 그냥 인사만 하면 끝입니다. 예.
뭐 그렇게 뭐 모이는 곳도 없고요. 예. 옛날같이 뭐 반상회학 모이고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당근 커뮤니티방 예, 거기서 할 얘기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텃세가 우선 없죠. 그건 뭐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텃세가 없는데 비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뭐가 있을까요? 예, 아까 말했듯이 한국에는 아파트 자부심이라는 게 있다 했죠. 예, 비싼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흔히 말해서 꼴값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잘난 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아파트가 곧 나의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건 뭐 아주 비싼 아파트 얘기고, 예, 그냥 또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고 그런 경우에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또 MZ 세대랑 부딪히는 게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좀 민감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파트 단지를 봐도 연세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확실히 연세에 있는 분들이니까 다들 무던무던해요. 성격이 무던무던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층간소음 문제 있죠? 없어요. 전 이 아파트에 층간소음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 소리가 별로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뛰지를 않아요. 위층에서 쿵쿵쿵 그런 거 없습니다. 아래층에서 막 뛰고 그런 거 없어요.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 뭐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런 거 없어요. 계단에 뛰어다니고 예,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해요. 그리고 연세 드시면 어떡하죠? 일찍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조용해요. 다들 일찍 주무십니다. 보면 바깥에 불 켜진 거 보면 다들 이제 9시면 벌써 불이 꺼지기 시작해요. 확실히 일찍 주무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죠. 그리고 또 연세 있는 분들이 또 아무래도 몸 움직임도 빨리빨리 안 하고 그러니까 뛰어다니실 일은 뭐 진짜 없죠. 할아버님, 할머님이 집에서 뛰어다닐 일 없잖아요. 살살 다니세요. 층간소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남의 집에서 소음 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무던합니다. 보편적으로 좀 무던해요. 요건 조금 지역색도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가 사실 충청도랑 가깝잖아요. 거의 충청도 분 성격이라서 그냥 무던무던합니다. 얼마 전에 그 비둘기 오지 말라고 예, 비둘기장을 설치하는데 그 바깥에 난간 가서 기사님이 막 그거 갖다가 드릴로 받고 오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 이제 잘 달고 있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집 바로 옆에 집 예, 얼굴은 인사를 했거든요. 옆에 집 아주머니가 얼굴 딱 내밀더니 뭐예요? 모기장 달아요. 그랬더니 얼마 주시오? 32만 원이요. 아, 비싸네. 달면 좋아요. 몰라요. 달아봐야지. 그랬더니 그 옆에 다른 방에서 예, 아저씨가 얼굴 나더니 뭐가 이렇게 또 시끄러운겨? 예, 화를 안 내. 아, 죄송해요. 요것만 달면 금방 끝나요. 뭐 한대요? 예, 비둘기장 달아요. 예, 비둘기 못 오게. 예. 그거 얼마 주시오? 또 똑같은 거 물어봐요. 사람들이 무던무던합니다. 그래서 별로 큰 소리가 오가지를 않아요. 그 저는 이 주변 분들은 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희 장모님 집이지만 옆집 인사드리고 예, 윗집 네, 바로 위에 집, 바로 밑에 집 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다 만나 뵙고 다 인사드리고 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왔는데 저희 장모님 집에서 한 6개월 동안 좀 거주할 건데 예, 좀 잘 부탁드리고 혹시 저희 집에서 또 무슨 뭐 소리 같은 거 소음 때문에 뭐 불편한 거 있으면 뭐 주저하지 말고 바로 연락 주세요. 예. 뭐 언제든지 두들겨서 연락 주시면 예, 저희가 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큼 소리 나는지 모르니까 혹시 방해되신 말씀하세요. 그건 저도 미국 집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집도 저는 옆집이나 이런데 그냥 다 이사 가면 다 얘기해요. 나는 누구고 인사하고 혹시나 뭐 우리 집 시끄럽고 그러면 우리 집 와갖고 얘기해. 언제든지 내가 그거 조심할게. 한 번도 문제 없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문제 없습니다. 예, 심지어 저는 전기 기타도 치고 그러는데 뭐 문제 없어요. 아무 컴플레인 없습니다. 연세에 있는 분들이 무던해요. 자, 이게 왜 그런가 좀 생각해 봤더니 자, 이분들이 우선 소음을 안 내죠. 그리고 요건 또 제 추측인데 나이가 연세가 드시면 좀 가는 귀도 귀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무단하신 것도 있고 성격도 또 무단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연세에 있는 분들은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별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 처남네 있는데도 뭐 저번에 얘기 들었는데 그 처남이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인데 처남 이제 후배들이 와갖고 저 베란다 뒤쪽에서 내려가기 너무 귀찮다고 그래서 담배를 핀다고 한 배를 폈더니 당장 경비실에 연락을 해갖고 난리 해갖고 경비 수희 아저씨가 쫓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담배 연기 올라온다고 뭐 애들 있는데 뭐 하여튼 민감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얘기죠. 담배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선 구워 먹었는데 생선 냄새 올라온다고 컴플레인. 된장찌개 뭐 이런 같은 거 냄새 올라온다고 컴플레인. 고기 구워 먹는다고 컴플레인. 별의별 게 다 컴플레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연세 있는 분들은 그런 거 무던해요. 예, 여기는 그냥 있다 보면 남의 집에서 음식한 냄새도 올라오고 다 그래요. 아무도 컴플레인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새로 지은 아파트도 그냥 뭐 한 1억 정도만 주면 한 달에 한 120만 원에 렌트를 하는데 그냥 새로 지은 아파트 깔끔한 데 가서 하면 좋잖아. 동네도 깔끔하고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여기 장모님 있는 동네
이런 동네, 좀 연세 있는 분들이 있는 동네, 여기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사람들과 부딪힐 일이 없어요. 바깥에 나가도 마찬가지고. 부딪힐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주차장. 자, 한국의 아파트 보면 주차장이 한 가구당 몇 대? 0.87. 그러면 한 가구당 0.8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가구당 1.5. 그러면 한 대 반 될 수 있다는 얘기고, 한 가구당 2, 3.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요즘에 한 가구당 주차장이 뭐 3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차가 많죠. 그런데도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한국은 주차장이 정해져 있잖아요. 먼저 온 사람 먼저 순서입니다. 아마 또 정해져 있으면 또 그거 주차장 사고 팔고 또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네. 편리한데 또 쓰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국은 주차장이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쓰는 건데, 이 아파트도 옛날에 진 거라서 주차장이 넉넉한 편 아니에요. 1.06인가 그래요. 1.06이면 넉넉한 편이 아닌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는 주차장이 다른 데보다 편해요. 왜냐? 나이 드시니까 이제 차를 슬슬 없애거든. 그러니까 편합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사잖아요. 예, 그럼 남편 거 하나, 아내 거 하나. 예, 주차장은 한 집당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 집이 벌써 2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남도 예, 심각합니다. 저녁 때 늦게 들어오면 막 주차장 찾느라고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또 동선에 예, 거기는 주차장 찾는 게 진짜 힘들어갖고, 저녁 먹으러 나가자 그러면 무조건 일 끝나면 먼저 가서 차를 세우시고 버스를 타고 나오십니다. 차가 있어도 차를 못 끌고 나와요. 차 끌고 나왔다 하면 집에 들어가서 저녁 먹고 집에 들어가서 주차할 자리 못 찾는데요. 절대 못 찾는다고. 그래서 길에다 댔다가 또 티켓 떼고 벌금 물고 뭐 이런 일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건 제가 예, 최근에 느낀 건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는 아파트, 조금 낡은 아파트가 굳이 나쁜 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예, 고속기차. 먼저 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경부선 선상, 예, 그다음에 또 호남선 선상, 예, 이런 데 있는 게 편하긴 편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병원 얘기를 하세요. 예, 병원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그냥 맨날 큰 병원을 가야 된다. 그러면 서울 같은 데 가셔야죠. 예,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냥 병이 맨날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병이라는 게 뭐 지금 뭐 큰 병 말고 그냥 관절이 좀 안 좋아, 근데 또 독감에 걸려, 뭐 이런 같은 거는 이거 지방 도시도 병원 다 있어요. 예, 그런 의원 정도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큼 큰 병원도 도시마다는 다 있어요. 예, 이거 평택도 굿모닝 병원이라는 게 있고, 박예병원이라고 좀 큰 병원들이 있고요. 뭐 천안에도 병원이 있고, 대전, 뭐 대구, 부산 다 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럼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가고 싶겠죠. 그럼 그건 그때 문제예요. 여러분이 암 걸렸다, 뭐 불치병 걸렸다, 이 정도 아닌 이상은 꼭 굳이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갈 이유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서울에 있는 병원도 어느 정도 이 정도 경부선 이 정도 선상에 있다. 그럼 여러분이 천안에 있어도 서울 가는 거 한 3, 40분, 대전에 있어도 서울 가는 거 1시간, 예, 이 정도면 고속기차로 다 갑니다. 요즘에는 너무 빨라졌어요. 미국에서 절대 못 느끼는 거죠. 서울서 부산 거리가 LA에서 라스베가스 거리예요. 그거를 2시간 만에 가요. 서울서 천안 거리가요, LA에서 얼바인 거리예요. 그거 30분인 가요. 그러니까 굳이 병원 때문에 난 서울 살아야 되겠다라시는 분들은 그거는 한번 고려해 보셔도 될 듯 해요. 오히려 서울에 살면서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니까 교통사고율도 더 많을 수가 있고, 또 사람 때문에 치이는 것도 있고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나중에 복수 국적 받으신 분들은 65세 넘으면 예, 지하철도 무료고, 또 KTX도 주중엔 또 30% 디스카운트 해드립니다. 예, 그건 뭐 복수 국적 받으신 분들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 도시에 살아도 괜찮긴 해요. 그래서 저는 공기 깨끗한 걸 좀 원하신다. 그러면 저는 이제 부산 쪽, 아예 부산 인근. 특히 김해가 괜찮죠. 왜? 공항이 옆에 있으니까. 예, 동남아시아 여행도 갔다 오시고, 여행도 아시고, 겨울에 추우니까 골프 치러 동남아시아 가시겠다, 뭐 그런 분들은 부산 김해 쪽도 괜찮습니다. 또 경치 좋은데 기장 쪽, 예, 여기도 괜찮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속초, 양양 뭐 이런 데 좋은데, 여기는 또 교통이 예, 나빠요. 예. 거기서 서울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부산이나 거기서 뭐 광주나 거기서 대전이나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부선 선상에 있는 동네, 그 제가 보건대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에요. 예, 그리고 저쪽으로 전주, 광주입니다. 전라도로. 이 도시들은 다 편해요. 예, 전주, 광주, 그다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예,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선은 여기 있죠. 예, 이곳 같은 경우는 평택이 있고요, 천안이 있고, 예, 이런 역들이 있는데, 조치원은 지금 옆에 다른 역이었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예, 옛날에 조치원 역 있던 데 말고 다른 역으로 고속기차가 지나가더라고요. 그 인근이에요. 자, 그래서 조그만 동네들, 뭐 조치원급, 뭐 안동급, 예, 인구 10몇만인 도시, 이런 도시들도 아파트 신도시 쪽에 가면
퀄리티는 똑같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아파트에 사시겠다라고 결정하면 굳이 여러분이 꼭 투자가 아닌 이상, 뭐 무슨 학군이 필요한 거 아닌 이상, 굳이 비싼 동네 서울 같은데 뭐 혹은 서울 인근을 고집할 필요는 없고요. 지방 동네 가셔서 아파트를 보셔도 깔끔하게, 그러니까 한 6억대, 7억대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가격이 이렇습니다. 지방 동네 32평짜리가 6억대, 7억대 아파트다. 그러면 요즘에는 아마 한 1억 정도 내면 한 달에 한 120만 원, 130만 원 이 정도의 렌트가 가능할 거예요. 1억, 2억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꼭 그렇게 새로운 아파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아파트는 사람들이 조금 날카로울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제가 요즘에 느낀 거는 조금 연세 있는 분들이 사는 아파트, 한 10년, 10몇 년 된 거, 요 아파트 2억.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3억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3억이면 충분하다고. 3억짜리 아파트는요, 그냥 1,000만 원만 내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110만 원, 120만 원 이 정도에 다 빌려요. 한 1,000만 원 내고. 그러니까 부담 없이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먼저 번에 미군 부대 앞에 바로 살다가 지금 한 1마일 떨어졌지만 이곳에 송알이라는데 여기 딱 살고 있으니까 확실히 앞에 빌라촌이 있으니까 살기가 너무 편해요. 근린 시설이 있으니까 너무 편해요. 그냥 걸어가서 먹을 수 있는 곳이 몇십 군데가 있다는 게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급하면 약도 사러 가고, 근데 빵도 사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카페도 갈 수 있고 다 있어요. 여기 웬만한 거. 그다음에 뭐 제가 가는 검도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라서 그건 없죠. 평택 통틀어서도 2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에어로빅, 뭐 필라테스, 피트니스, 그다음에 짐 이런 것도 이 동네 다 있어요. 이 정도 근린 시설만 있으면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가는 병원 여기 다 있습니다. 조금 큰 병원, 평택 시내 가면 다 있어요. 그리고 진짜 큰 병원, 제가 진짜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럼 서울 가야죠. 서울 가는 것도 고속기차 타면 20몇 분이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한국에서 아파트를 산다. 우선 아파트를 살아야 되는 이유가 생겼다. 그러면 아파트를 고르실 때 굳이 비싼 아파트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뭐 지금도 난 그래도 아파트가 싫어. 개인주택 살고 싶어. 4년 전에 그랬어요. 제가 4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여기에 살 집을 갖다가 개인주택 이걸 좀 빌리고 싶었어요. 미군 장교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집. 거기는 그라지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식으로 뒤에 뜰도 있고, 바베큐도 구워 먹을 수 있고, 그런 집을 처음에 선호했는데 무의미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이런 아파트가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너무너무 싫었고, 처음 들어갔던 아파트는 그나마 또 미군들 들어가라고 그나마 좀 천정이 높았어요. 거기는 또 실링이 8피트 반 되는 데였어요. 실링도 높고 그나마 조금 덜 갑갑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근린 시설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아까 말했듯이 다 미군들 상대로 가게니까 물가 비싸고 한국 음식점 별로 없고 한국인 필요한 서비스 별로 없고 술집들만 진탕 있고, 그러니까 별로였는데 장모님 집인데 여기 와보니까 이 정도만 살아도 사는데 답답함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굳이 꼭 이쪽을 고집할 이유는 없어요. 지금 처가 식구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사는 거지. 제가 딱 한국에 몇 년 동안 오면서 느낀 거는 이런 동네는 전국에 찾아볼 때 많구나. 안동 옆에 갔던 애도 마찬가지고. 근데 안동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안동에서 서울까지는 KTX가 있는데 안동에서 이런데 대전이나 다른 데 오려면 자기 차가 없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후보지를 보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뭐냐. 그냥 수도권 가까운데 동탄 너무 비싸니까 평택, 천안 이 정도 마지노선. 그러면 이제 대전은 어정쩡한 것 같아. 대전 대구는. 아니면 아예 남쪽으로 해갖고 제가 보고 있는 데는 김해 쪽. 김해 쪽 괜찮더라고. 왜? 김해 쪽은 제가 좀 탐나는 이유가 뭐냐면 공항이 가까워요. 부산 시내도 지하철 타고 2, 30분이면 나가요. 그리고 공항이 가까우니까 동남아 여행 가기도 편하고 제주도 갔다 오기도 편하고 여러모로 편합니다. 그리고 배 타고 일본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또 부산 쪽으로 따지면 김해. 거긴 또 날씨가 좀 온화한 곳도 있죠. 그리고 공기에 민감하신 분들은 확실히 한국의 그 서해안 쪽보다는 이 남해 쪽이 훨씬 더 공기가 깨끗하죠. 그러니까 그런 곳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집의 퀄리티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 많은 분들한테 얘기 들으면 우리 동네 아파트 너무 좋아요. 아파트는 다 똑같아요. 우리 아파트 너무 좋아요.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새로 지은 아파트는 다 좋아요. 다 좋아. 그거는. 뭐 김해를 가든 뭐 속초를 가든 안동을 가든 광주를 가든 전주를 가든 천안을 가든 새로 지은 아파트 동네는 다 똑같아요.
다만 수도권이 좀 비싸다는 거, 뭐 그 차이. 그다음에 부산 시내가 조금 비싸요. 예, 다른 데보다. 예, 아무래도 한국에서 두 번째 도시니까 그 차이만 있다는 것뿐이지. 그냥 아파트 가격은 한 1, 20년 된 아파트 3억대, 새로 진 아파트 6억대. 그거 뭐 굳이 사시겠다면 사겠지만 그냥 렌트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한 달에 한 100만 원에서부터 150만 원 선. 근데 그 대신 뭐 6억대 아파트는 디파짓을 한 2억 달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한 3억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디파짓 한 1, 2천만 원만 내고도 그냥 한 달에 한 120만 원 이 정도에 빌릴 수 있고 뭐 그 정도 차이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베이스먼트를 하나 정해야 되잖아요. 베이스먼트가 제가 지금 미국에 있는 집을 생각해 보니까 와 이게 참 돈 들어가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HOA 그다음에 집 보험 예, 집을 페이오프 시켰다 하더라도요. 예, 집 보험 HOA 프로퍼티 텍스 내야죠. 그게 다 비쌉니다. 그리고 또 집에 뭐 기본적으로 전기 기본 요금 전기는 솔라 패널 때문에 좀 싸게 나오긴 하지만 예, 물값 청소 뭐 이런 같은 거 다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하더라도 한 달에 1,000불 넘어가요. 1,500불, 200만 원도 넘어가요. 근데 한국에는 제가 집을 놔두잖아요. 그러면 냉난방 안 하고 6개월간 비워놔도 첫 번째 집이 낡을 거 걱정이 없어요. 집은 다 아파트니까 주변이 통째로 낡는 거지 이 집만 낡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잔디니 뭐 이런 같은 거 관리할 필요도 없죠. 그다음에 도난 걱정 없죠. 왜 CCTV 다 있으니까. 그리고 관리비 한 달에 20 몇만 원만 넣으면 되죠. 나머지는 낼 것도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200불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6개월 비워놔도 1,200불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6개월 비워봤자 미국에 있는 집 한 달 빌릴 때 들어간 돈 그 정도면 되기 때문에 야 저도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베이스먼트를 좀 한국에 옮기면 하우스가 아니라 집을 해놔야지 내가 마음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국의 아파트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아파트를 고르면 어떤 아파트를 고르면 좋은가 그리고 여러분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거 좀 낡은 아파트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오히려 연세 있는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가 더 살기 편할 수 있다. 이런 포인트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파트의 삶은요. 네, 주변의 근린시설을 많이 이용하셔야 돼요. 그게 한국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요즘에 느낀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거 설명드릴게요. 자, 한국의 삶은 바베큐 해먹는 재미도 없어요. 사람들 불러다 집에서 먹는 재미도 없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 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주변에 글램핑 같은 거, 캠핑 같은 데 가서 바베큐 구워 먹을 수 있고요. 고깃집 많이 있습니다. 싸요. 미국보다. 그리고 뭐 배우러 다니세요. 주변에 공원 다니세요. 튀어 있는 곳 많습니다. 도서관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런 데 가면 다 천장도 확 튀어 있고 편합니다. 집에서 에어컨 켜놓고 하루 종일 집에서 TV 보지 마시고요. 근처 카페 같은데 서울 같은 데는 뭐 주중에도 바쁘지만 이 동네는요. 예, 먼저 번에 있었던 파스쿠치도 있고 여기 있는 투썸 플레이스도 있고 다 큰 카페예요. 2층 카페인데 주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너무너무 편합니다. 책 한 권 들고 가서 귀에다 이어폰 꽂고 음악 들으면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커피 한 잔 3,000원짜리 하나 시켜 먹잖아요. 예, 그러면 집에서 에어컨 키는 것보다 전기세 적게 먹고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은 주변을 많이 이용해야지 갑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 주변을 이용하는 이런 눈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아파트 이제 좀 살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미국엔 또 집에 목욕탕도 좀 크고 그러는데 한국에는 사우나가 잘 돼 있어요. 동네 목욕탕 10,000원인데 평택 시내 스타필드에 있는 아쿠아필드라는 데 가면 와 나중에 언제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22,000원 정도 내면 안에 시설 끝내줍니다. 하루 종일 놀 수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거는 뭐 미국에 뭐 멀타이 밀리언웨어도 그런 좋은 목욕탕 못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즐길 수 있고 그게 한국의 매력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오셨어도 잠깐 또 방문하셔도 한국에서 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즐기면서 보내시면 한국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내용 좋았다.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 그다음에 또 댓글 꼭 적어주시고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구독해 주시고 주변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또 주변에 구독도 또 권해드리는 또 이렇게 하고 또 많이 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